시작해볼까요? 우리 잘 들리시죠? 네, 오늘은 여기 사인보드랑 코사인보드 빠르게 하고요. 저기 등자수열까지 달려볼게요. 네, 괜찮습니다. 진짜 푹 잤어요. 보통 알람 들으면은 깨거든요. 아니면은 아침에 뭐 다른 찻소리나 이런 거에 깨는데 딱 타이밍이 물이랑 차 챙겼습니다. 타이밍이 이제 살짝 눈 살 떠질 때쯤 카톡이 딱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딱 깨고 있을 때 카톡이 왔어요. 카톡 때문에 깬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핸드폰 보고 좀 놀랐어요. 시간이 이렇게 쓸 때까지 아무 소리 못 듣고 푹 자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시험 기다리고 보니까 애들이 좀 일찍 가는데 몇몇 아이들이 걱정이 되는지 어제 집을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있을 때까지 좀 봐준다 했더니 걔네들이 새벽 5시쯤 집에 갔거든요. 밤새고. 시험 잘 쳐야 되는데 걱정이네. 자, 오늘 일단 할 거, 어제 질문하신 게 올려놓은 게 4개 정도 있는 것 같던데요. 어, 볼게요. 다른 번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그 4개 일단 제가 잘라 볼게요. 예, 올려놓으시면은 예, 같이 한번 봐볼게요. 여기는 질문만 빠르게 같이 보고 오늘 해야 될 거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르는 동안에 질문하실 거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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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응? 어제 거가 그대로 있네요. 요 방에서 이제 수업을 안 해서 그럼. 8번이랑 13, 17, 24. 다음에 7번. 오, 오, 5, 24. 자, 그리고 올려놓으신 게 31번이요. 31번 보면 되네요. 31번. 이렇게. 여기.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봤거든요. 잘라놨는데 이대로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저희 학원이 저희 집 옆에 지었거든요. 저희 고향집 옆에 지어가지고요. 문 열고 나와서 문 열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공사를 비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수요일 일단 보니까 오늘 비가 그치긴 했던데 오늘은 아마 비 여파로 안 할 것 같고 내일이나 모레쯤부터 또 3층에 공사하거든요. 3층에 이제 집 공사하는데 그거 끝나면은 이제 3층에서 걸어 내려오면 됩니다. 좀 더 빠르겠죠. 애들이 집 짓고 나면은 집에 와서 숙박까지 할지 걱정이 좀 되는데 잘 뭐 커팅 해야겠죠.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반지름 길이가 4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왔다. 됐거든요. 그럼 일단 저희가 삼각형을 해보기에 삼각형 세 각의 합은 180도거든요. 180도니까 어느 게 뭐 예각인지 둔각인지 상관하지 말고 일단 코사인 입장에서 마이너스 1이 됐다. 그러면 하나는 예각이고 하나는 둔각이겠죠.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뭐 거기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코사인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뭐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물어봤다라는 건 BC죠. 삼각형을 그릴 때 항상 어제 말씀드렸는데 A, B, C라고 저희가 이제 꼭지점을 잡잖아요. 그러면 항상 각이 쳐다보는 변을 저희가 그 총문자로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BC를 보자마자 얘는 그러면 A 각이 쳐다보는 거 스몰 a 이거 물어본 거랑 똑같을 거고 얘를 물어봤으면 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사인 법칙에 의거해서 사인 법칙은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가 사인 C분의 C가 얼마? 2R 이렇게 주는 거니까 여기는 A는 2R 곱하기 사인 A 구하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바로 확인이 되는 거죠. 이때 반지름이가 4라 그랬으니까요. 제가 구하고 싶은 거는 8 사인 A다.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B 플러스 C라고 하는 건 결국에 180도에다가 그죠? A가 빼면 되잖아요. 다 더하면 180이니까 빼면 되죠. 그러면 얘를 좀 보기 좋게 바꾼다면 얘는 파이 마이너스 A일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러면 코사인 B 플러스 C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얘는 바로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A예요. 이거 저희가 배웠던 각변형이죠. 파이는 변하지 않죠. 코사인 A 각 그대로 적는데 파이에서 빼니까 얘는 마이너스 같죠. 자기 자리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A입니다. 저기 넣어주면 마이너스 4 코사인 제곱 A가 될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코사인 제곱의 A라고 하는 녀석은 4분의 1이겠죠. 그런데 불변의 진리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보니까 사인 제곱의 A라고 하는 녀석은 4분의 3이겠구나 라고 찾으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인 값은 여기 보시면 삼각형은 최대치가 180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A라는 각이 예각이라고 해도 일사분면이고 둔각이라고 해도 이사분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음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sin A 값은 항상 얼마? 양수일 수밖에 없고 이 값은 2분의 루트 3이겠네요. 요 값을 여기다가 숑 하고 넣어주면 답은 4 루트 3 하고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앞에서 배운 거 그대로 다 자연스럽게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삼각형 그림이 머릿속에 와 있으면 저희는 그림 그리고 제가 변 BC에 A라고 적는 게 바로 나와서 그리고 사인 법칙도 자연스럽게 된다면 이 문제 보자마자 A는 2R 사인 A라고 적어놓고 이 부분을 적어놓고 바로 시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길이 물어봤을 때는 J 코사인 법칙을 쓰든 사인 법칙을 쓰든 이런 식일 텐데
뭐에 따라 다르냐면 반지름을 줬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사인 법칙이 될 거고요. 그냥 세변의 길이를 줬다? 그러면은 코사인 법칙이 쓰겠죠. 사인 법칙은 반지름. 그냥 길이를 줬다면 코사인 법칙.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죠. 저도 더 어려운 거는 저한테도 어려운 게 항상 하던 버릇이 있어서 이것도 뭔가 어려움을 나타내겠지라고 미리 겁먹거나 미리 걱정할 때 있거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볼게요. 여기는 원 안에 사각형이 내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내접한 사각형에 두 꼭지점을 이었다. 보시면 좀 더 좋을 거예요. 그 비각이 얼마죠? 서로 마주보는 각의 합은 180도잖아요.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상. 그래서 각비는 150도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 삼각형만 따로 하나 그려볼게요. 확대하는 생각하고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길이는 몰라요. 여기가 A거든요. 여긴 B이고 C가 되는데 얘가 AB 대 BC가 1대 루트 3이랍니다. 그러면 여기를 그러면 K배 해주면 되겠다. 그죠? K 루트 3 모르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요 사이각이 여기 있는 사이각이 150도 이렇게 나온 거고요. 여기는 길이가 루트 14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느낌 빡 오시죠? J 코사인 법칙 써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 한번 바로 써보겠습니다. K를 두 번이나 적어놨네.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나 본데요. 여기가 3입니다. 3이죠. 네, 3이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얘는 코사인이니까 길이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바로 그걸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시게 코사인으로 나타내는 게 좋겠네요. 코사인 B는 10으로 적어보면 그러니까 코사인 150도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2배의 K 곱하기 K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요. 위에는 K 제곱이고 그 다음에 저거 제곱이니까 3K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14 제곱 14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2 루트 3K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4K 제곱 마이너스 14 이렇게 될 거고요. 이 녀석 값이 얼마이냐 이거잖아요. 자, 저 녀석이 코사인 150도 그죠? 이거잖아요. 코사인 150도라고 하는 거는 파이에다가 30도 뺀 걸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30도와는 동일. 는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F5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고 서로의 크로스에서 곱하면 되겠죠. 자, 곱해보면 일단 뭐 서로 이건 약분하면 되겠죠. 약분해놓고 생각하시면 4K 제곱 마이너스 14는 3K 제곱이겠네요. 마이너스. 그래서 7K 제곱이 14가 될 거고요. 내가 찾는 K 제곱은 2. 그래서 K는 항상 양수겠죠. 길이니까. 그래서 루트 2 하고 나올 겁니다. 저기다 루트 2를 해주면 되니까 저희가 찾는 AB의 길이는 루트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AB의 길이는 루트 2 이렇게. 의문적인 거 없으시죠?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산업인데요. 죄송합니다. 이 녀석은 나중에 뭐 기하감을 많이 보게 생긴 녀석이죠. 저희 이제 사면체라고 불린 녀석인데 뭐 기하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삼수선에 많이 나오는 기본적 형태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많이 착각하게 되는 게 이제 AB하고 BC도 그럼 수직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냥 직각 사각형만 보시면 됩니다. 직각이라고 준 것만. 그 직각이라고 준 게 누구냐면 A하고 C하고 D가 직각이란 표시가 있어요. 근데 걔가 30도예요. 위가 60도니까 AC의 길이가 나오겠다, 그죠? AC의 길이는 이렇게 되죠. 30도, 60도일 때 가장 기본적인 저희가 길이비를 갖는 거죠. 1대 루트 3대 2. 그래서 1에 해당하는 게 5라고 줬기 때문에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얼마죠? 루트 3만 곱하면 되니까 얘가 바로 5 루트 3하고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약간 오른쪽 라인에 있는
B, C, D 부분이요. 여기도 삼각형인데 직각 있는 부분을 보면 얘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3일 겁니다. 그래서 BC의 길이도 나와요. BC의 길이는 그대로 1이겠죠. 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 놓고 정리를 한번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각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AB의 길이도 5라 그랬네요. 좀 더 가야겠다. 5만 이렇게. 그래서 A, B 그래도 그림이 좀 이상하네. C 이렇게 되는데 얘가 5랍니다. 적으면 되죠 그대로. BC의 길이도 5. 아 요거 이등변 삼각형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5루트 3 이렇게 된 녀석입니다. 이 녀석에서 구하고 싶으면 A, C, B 있겠죠? 이쪽 각을 물어봤어요. 뭐 요거 물어보나 솔직히 딱 봐도 이등변 삼각형을 확인했기 때문에 뭐 요거 물어보나 뭐 같은 내용일 건데 여튼 저기 저희가 이제 각 표시를 한 녀석이죠. A각을 구하든 C각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각을 값을 물어봤으니 그러면 코사인 C라고 해볼게요. 처음 저희한테 물어본 거니까. 이 녀석 각 C는 얼마일 건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두 배에 서로 이웃변이죠. 5하고 5-3을 곱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녀석을 제곱을 해서 갈 건데 이등변 삼각형한테 좋은 점이 있겠죠. 뭐냐?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될 건데 A제곱이나 C제곱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B제곱만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5루트 3의 제곱만 적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75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5 약분되고 25가 약분되겠죠. 5로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 그러면 2루트 3분의 5일 거고요. 유리화 시켜주게 되면 6분의 5루트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7번에서 저희가 찾게 되는 뭐가 잘못됐나요?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막 달렸는데 계산이 어딘가 틀렸나요? 5, 25, 3, 75 뭐 똑같고요. 밑에 그러면 2루트 3분의 그죠? 뭐지? 얘가 제가 잘못된 게 아닌 왜 또 없는데 이 답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어딘가 제가 실수했네. 25에다가 3을 곱하면 75. 아 3인데 5라고 적네. 아 정신 못 차린 거 맞습니다. 이상 5를 왜 적어놨어요? 이게 또 안 보였네요.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얘가 3이죠? 그럼 바로 이렇게 약분하면 되는데, 뭐, 어렵게 갖고 가고 있어요. 간단한 걸 이렇게 많이 쓸립니다. 네. 오늘도 역시 제정신이 아직 아닌가 봐요. 75를 25로 약분했는데 5가 나왔네요. 그래서 잘못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 볼게요. 24번입니다. 외자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인 삼각형 ABC의 넓이가 얘 또 반지름 줬어요. 반지름 줬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사인 법칙 써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ABC의 넓이가 10일 때 세 변의 길이 곱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삼각형 한번 그려보고 생각 한번 잠깐만 해볼게요. 여기가 A, B, C인데 아무 곳이나 각을 잡으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각을 잡았어요. 그럼 여긴 B일 거고요. 여기는 A가 되고 얘는 보통 C 이렇게 되는데 넓이 S는 2분의 1에 그러면 또 B각을 제가 각 표시를 했으니까 A 곱하기 C 곱하기 그리고 sin B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sin B라고 저희가 정리하게 되면 분의 공식이죠. 예분의 누가? B가 항상 이하를 만족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sin B라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녀석은 2R 분의 B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거기다가 sin B 자리에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2 곱하기 2R이라서 4R이 될 거고요. 그리고 분자는 A와 B와 C를 이렇게 곱한 게 돼요.
그래서 넓이 물어보는 공식 중에서 기본적인 삼각형 공식이 있으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2분의 1의 그 식의 이거 그러니까 코사인 정확히 말하면 어제 봤던 제일 코사인 법칙에서 길이를 구하는 형태가 만들어진 거지만 어쨌든 2분의 1의 양변 곱하기 사이값 사인 사이값 이렇게 있고요. 그거를 또 사인 법칙에 의해서 그 값을 길이 형태로 바꿔버리면 얘가 4r분의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오늘 저 문제 풀이에서 뭐 있겠지만 헤론의 공식을 하나 더 써주면요. s에 s-a, s-b, s-c 그리고 이때 스몰 s는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된다 가정할 때 넓이식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기본식 빼도 이렇게 세 가지는 기억을 하고 계시면 방향식하게 쓸 수 있겠죠. 요거를 서로 예를 써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는 특징을 살펴보시면 돼요. 이 첫 번째 특징은 두 변의 길이와 각을 줘야 되고요. 밑에의 특징 또한 이 둘 똑같아요. 근데 얘는 뭘 줘야 돼요? 세 변의 길이를 주든지 아니면 세 변의 곱을 물어보든지 그 물어보는 특징을 보겠죠. 어쨌든 이 녀석은 반지름이 필요할 거고요. 오른쪽은 세 변의 길이를 주겠죠. 세 변의 길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건 그냥 헤론이고 그 세 변의 길이를 주지 않으면서 반지름만 던져줬을 때는 A, B, C에 곱을 주거나 혹은 세 변의 곱을 주거나 이럴 때 이제 이 녀석을 쓰게 될 텐데 이번에 이렇게 곱을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대놓고 반지름을 줬어요. 그럼 여기 이거 쓰라는 거겠죠. 그러면 저기 47, 28의 A, B, C 얘가 넓이인데 넓이가 10이라고 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찾고 싶은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280 이렇게 바로 나오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일단 질문하신 거에 마지막인가요, 이게? 네, 뒤에가 없는 거 보니까 이게 마지막이네요. 또 다른 거 있으시면 여기다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세 변을 줬습니다. 그죠? 아, 얘는 대놓고 저에게 세 변을 준 거예요. 세 변을 줬으니 뭘 쓸 수 있어요? 헤론을 쓸 수 있어요. 이건 이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이 많아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세 변의 길이를 줬으니까 제2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각 하나를 구해주면 되죠. 코사인 A든 코사인 B든 코사인 C를 구할 수가 있고 그걸 토대로 또 뭘 구할 수 있어요? 사인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두 변 사이 곱하기 사인 사이값 2분의 1 하셔가지고 넓이를 구하신 다음에 그다음 또 세 변 길이 줬으니까 헤론을 공식으로 둘 같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혹은 좀 전에 배웠던 4r분의 a, b, c를 씌워야 되는데 얘는 원의 반지름을 물어봤거든. 그러면 가장 좋은 넓이식은 뭡니까? 4r이라는 식이겠죠. 그죠? 4는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하면 되겠고 또 길이를 셋을 줬으니 넓이 구하는 거 각을 또 구하려면 귀찮잖아요. 거기다가 헤론을 바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s는 저게 다 더하면 30인데 2로 나눠야 되니까 15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이렇게 해서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처음에 s 그 다음에 s에다가 7을 빼니까 8일 거고요. 그 다음에 8을 빼면 7일 거고요. 5를 빼면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면 이거겠네요. 얘는 2 곱하기 5이고요. 이거 천천히 가볼게요. 그럼 얘는 2가 5에서 얘는 3 곱하기 5죠. 2가 아니라 3 하나고요. 5가 2개겠고요. 그리고 4가 2가 4개겠고 7이 하나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형태가 되니까 나갈 수 있는 게 5 하나 4 하나니까 20 루트 21 이렇게 나오겠네요. 넓이가. 자 그럼 따로 정리해보면 4r로 정리할 수 있겠죠. 4r은 자리 바꾸면 되니까 분모로 20 곱하기 루트 21에 여기다가 a, b, c 하시면 되겠다. 7 곱하기 8 곱하기 5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쪽으로 보니 약분하면 r만 남겠죠. 이렇게 될 거고 2, 5, 10이 약분하면 여기 2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솔직히 루트 7이고 루트 7도 또 약분되겠죠. 그럼 여기 루트 7 남을 거고 여기 3 될 거고요. 그래서 위아래로 루트 3을 곱하니까 6에 루트 21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네, 이번엔 실수 안 했어야 되는데 또 어디서 있을까요 또 이걸 쓰니까 원래 이렇게 나오셨네 저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뭐 잘못
된 거였나요? 3, 55, 50. 이렇게요. 한번 천천히 볼게요. 한 2, 5, 7 맞고 이렇게 되는데 넓이가 잘못됐네요. S에서 7 빼면 8이고요. S에서 8 빼면 7이고 5 빼면 10이고. 아, 처음에 넓이를 더하기가 왜 이렇게 더하기가 안 될까요? 암산을 안 해야 되는데. 오늘 시주투성인데요. 말로는 정신 차렸다 그래놓고 진짜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큰일이네.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 어떡하죠? 편집도 안 되는데 저거. 이거 다 더하면 30이 아니라 20이죠? 20에 나는 10인데 그죠? 아, 이거를 갖다 왜 30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거 10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럼 10 곱하기 저거 하면 3 되겠고요. 2 되겠고 5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10루트 6이네요. 바로 그냥 끝나네요. 그죠? 그러면 제가 10루트 3 이렇게 넓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기서 정리만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서 다시 한번 순 엉터리를 왜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해주면 안 될까요? 큰일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4를 같을 거고요. 얘가 분모니까 얘가 10루트 3 될 거고 얘가 7 곱하기 8 곱하기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아까처럼 약분하면 되고 이렇게 얘도 뭐가 안 맞는데 5가 이렇게 또 안 맞. 예, S가 10인데, 예, 10이죠. 10 갖고 하면 10루트 3에 맞고, 10루트 3이 분모로 가서 4를 가서 날라가면 2고요. 10나는, 아, 이렇게 되네요. 그럼 3분의 7루트 3? R이 이렇게 나오네요. 예, 이거 쓰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답이. 이번에는 더하기 빼기 안 틀렸으면은. 예. 이번엔 틀린 거 없죠? 걱정스러워가지고. 예, 다시 한번 봐도, 예, 이번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10루트 3이고요. 약분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리 바꿔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신 값이랑 여기서 구한 게 다른 거다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이거는 문제상의 오류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푼 거랑 솔직히 제2 코사인 버즈 푼게 같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표적 문제 같거든요. 표적 문제는 애초에 그냥 막 만든 거죠. 검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만들어 놓은 거라서 원래 이게 다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그냥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는 이제부터 출제자가 이런 방식으로 풀어라고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시를 해주는 그 방식에 아마 초점에 맞춰진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거는 제 코사인 법칙으로만 풀어가지고 답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아, 이거는 제가 문제를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를 놓쳤죠. 그죠? 여기 보시면 뭐가 잘못된가 느낌 오셨어요? 여기는 외접이 아니고요.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 저희가 찾는 요 R은 외접이고요. 얘는 외접R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찾은 R은 요 값은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외접원. 그러니까 얘는 표정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고 애초부터 구한 게 잘못된 거예요. 얘는 뭘 구한 거예요? 외접원 구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접원 구하라 그랬으니까 애초에 구한 거 자체가 애초에 저희가 잘못 구한 거죠. 얘는 외접원 원입니다.
매저번의 반지름이잖아요. 매저번의 반지름. 구항법. 그러면 애초부터 외저번 구해버려갖고 내저번 구하라 그러면 아예 잘못 갔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내저번 애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 다시 가야죠 이거는. 그죠? 내저번이니까 얘는 그럼 사이값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 아무 각을 하나 구해야 되니까 각을 하나 구해 보겠습니다. A 값을 구해볼까요? 그러면 2배에 8하고 5가 하면 될 거고요. 64 그리고 25 마이너스 49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80에다가 64에서 49를 빼면 15죠? 네, 40되니까 2분의 1하고 나오네요. 2분의 1. 자, 코사인애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저희가 찾는 값은 이제 일단 넓이에 관련돼서 한번 구해봐야 되니까 사인 A를 구하게 될 거고요. 얘는 2분의 루트 3 하고 나오겠네. 이건 뭐 특수가 형태니까요. 각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여기를 그냥 각이 A니까 여기를 A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그럼 B 여기 C라고 일단 원래는 이쪽이 또 돌아가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C 해놓고 길이라고 볼게요. 여기가 7일 거고요. B를 쳐다보면 여기가 8일 거고요.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여기가 5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각은 사인 이거에 60도일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 안에 요렇게 내저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요걸 알고 싶다 이거거든요. 이 R인데 내저번에서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넓이는 2분의 1의 세변의 합이죠.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시고 여기에 외저번의 반지름 R 곱하는 거 요거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구해보면 저거 다 더하면 아까 이거 다 20에 10이니까 이게 10이었다. 그죠? 스몰 s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회론의 s에다가 r만 곱하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스몰 s r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10r이죠. 10r. 이렇게 될 거고. 이제 넓이는 실제적으로 넓이는 또 2분의 1에다가 두 녀석 곱이죠. 2분의 1에다가 8하고 5를 곱한 다음에 저기서 구했던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구해놓은 거를 활용을 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4 날라가니까 얘가 10루트 3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10 곱한 거랑 안 한 거하고 10루트 3하고 두 녀석을 같다라고 볼 테니 저희가 찾는 내저분의 원의 값은 3하고 나오겠네요. 외저번을 구할 것 같으면 아까처럼 해돈의 공식을 쓰면 되는데 얘는 외저번을 물어본 게 아니고 내저번을 물어본 겁니다. 예, 문제 하나 푸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예. 문제 잘못 읽어서 시작한 데다가 더하기 한 데서 삥삥 돌았네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저번을 구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내저번을 구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니까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인 거는 뭘 활용한다? 넓이를 활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외저번은 4R분의 ABC 하시면 되고 내저번은 SR 하시면 되는데 그 S는 세론의 2분의 A 플러스 100C 그거 활용하신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고생하세요.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질문 없으시면 아예 말씀하십시오. 어이구, 저 그동안 물 한 잔만 떠올게요. 강의실 공기 환기를 제대로 안 시켜놔가지고 네. 공기청정기를 막 돌리거든요. 사가지고 돌리는데 이게 항상 갇혀있는 공기가 순환이 되니까요. 요새 꽃가루에다가 저기 소나무 가루가 날려가지고 문을 닫아놓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공기가 순환이 되니까 공기청정기가 막 세대가 돌아가는데도 이제 정화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 어떤 거 해드리면 되나요?
실전 문제 다 하면 되나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네, 바로 잘라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실전 문제 전부. 네. 여기 잘라 놓을게요. 뭐 활용을 안 할 수도 있으니. 자, 자, 이렇게. 이게 원래 저희 때는 언제 한 거였냐면 중학교 3학년 때 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공간이 어려운데 해내는 게 어렵다고 해서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갔다가 밀리고 또 기아로 갔다가 막 이런 식이 되니까 좀 아무래도 어렵죠. 좀 익숙해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에 특히 이거 중학교 3학년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부분은 3학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어떤 사각형이 존재하는데요. 서로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180도가 되면 얘는 뭐 하는 거? 내접하는 사각형이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다 라는 건데 보이다시피 여기 보시면 AQP가 직각이고요. ARP도 직각이니까 서로 마주보는 사각형 입장에서 직각이죠. 그러면 얘는 원이 내접하는 원이 생기겠다 이거죠. 외접하는 원이죠. 여기에 외접하는 원이 생기겠죠. 대략 그런 느낌으로 쇽 좀만 좀 맞춰주면 예 이런 느낌으로 예 요렇게 외접하는 거죠. 요거였습니다. 요게 이 문제의 팁이에요. 서로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180도이다. 예. 요거를 갖다가 여기서 바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고 이거 잘 안 보여요. 솔직히 저도 못 볼 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마주보는 두 각 찾아내는 게 핵심 포인트이고요. 요렇게 찾고 나서 보면 이제 물어보는 게 보여요. QR 길이 물어봤거든요. QR 길이. 그럼 QR 길이를 물어봤는데 저희가 각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마주 보면 이게 각이 180도인데 여기서 삼각형이 생기잖아요. 요렇게 삼각형이 생기죠. 요렇게 삼각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요게 각 A이고요. 저희가 알고 싶은 길이가 QR이 이 녀석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걸 A라고 적어도 상관은 없겠죠. 각 A의 변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sin A분의 A가 2R이죠. 근데 저기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어질 겁니다. 그럼 여기서 A 길이를 알고 싶으면 sin A 값을 알아도 되고요. 근데 또 요 R은 미리 지름이니까 알 수 있죠. 이 값을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 아까 직각이었다는 거는 바로 요 AP가 이 원의 지름이었다는 걸 또 설명하는 거라서 이 R은 6이다 이렇게 바로 나올 거고요. sin A 값은 밑에가 큰 직각 삼각형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걸 토대로 바로 구할 수 있겠다 그죠? sin A는 빗변이 10분의 마주 쳐다보는 거니까요. 10분의 6 그래서 5분의 3하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는 A는 6 곱하기 sin A가 될 거니 얘가 5분의 3이겠죠. 그래서 5분의 8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하적인 거나 도형적인 거는 예전에 원래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가장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기하적 부분이 거의 없죠. 등차, 등비 예전에 급수가 또 있었는데 급수가 이번에 개정되면서 다시 미적분 안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수투상에 볼 일이 없고 그 미적분을 만약 2학년에 하게 된다면 그때 이제 잠깐 급수 그 모양 문제 잠깐 볼 수 있을 거고 아니면 급수는 안 한다 하더라도 뭐 기본 식만 나타낸다 하면 뭐 등비 수열에서 잠깐 볼 수 있는데 그때 외에는
기아 들어가기 전까지는 도형이라는 단어는 거의 볼 일이 거의 없다 보니 큰 문제될 건 아마 없으시긴 하겠지만 요 단원에서 사인, 코사인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되니까요. 요때 이제 힘드신 거죠. 기하라는 따로 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중3 단원 있으면 중3 단원에서 도형에 관련된 부분만은 한번 떼놓고 핵심을 잘 정리 한번 해보셔야 되거든요. 나중에 카페상에 그거 잘 정리된 거 있으면 잘 찾아서요.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하나씩 올리다가 저번에 반복된 것도 올릴까 말까 좀 고민하다가 일단은 하나씩 올려야 되고 올리고 있거든요. 정리되는 거에서 하나씩 계속 올릴게요. 선생님들 것도 많으신 파일 있으면 계속 올리셔가지고 서로 그냥 저희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제가 막아놨거든요. 카페는 저희 선생님들만 안에서만 이렇게 소통할 수 있으니까 안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자유자재로 예, 카페가 아예 사라지지 않는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게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 그냥 예, 빠르게 찾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게시판도 마음대로 만드실 수 있거든요. 제 권한을 다 드려놨으니까 필요하신 게시판이 있어서 자료를 따로 정리하고 싶으면 저기다 정리하셔도 됩니다. 예, 네이버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예,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자료가 올라가는 게 50MB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MB 넘는 자료가 좀 많은 편이라 그거를 올릴 때는 분할 압축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건 나중에 차차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게 어려운 건 아니고 안 해보셔서 생소한 거라 제가 그거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될 거고요. 3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삼각형이 ABC가 있는데 여기 외접하는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인 R을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코사인 A 값을 줬어요. A 값을 줬다라는 건 가게 되면 여기 A를 구해서 보면 되겠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A 값만 구하면 되겠네요. A 값만 구하게 되면 모든 건 해결이 돼요. 그럼 A 한번 구하러 가볼까요? 아니면은 뭐 이 A 값만 알면 모르게 되니까 일단 A 값 구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A 값부터. 그러면 각도니까 그냥 코사인 A를 바로 가볼게요. 코사인 A는 여기도 2 곱하기 5 곱하기 6에다가 25, 36 빼기 A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코사인 A 값 줬어요. 5분의 3이라고. 그럼 여기도 그냥 일단 2 곱하기 5 곱하기 6 하면 될 거고요. 저기는 61이죠. 61에다가 A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거 날리려고 일부러 제가 예. 그럼 12를 저기다 곱하면 36이겠네요. 61이 A제곱이 되니 A제곱 25 되겠다. 그죠? A제곱의 값은 25 하고 나옵니다. 그럼 A는 5겠네요. 그래서 R에 대한 거니까요. 16의 R을 물어봤어요. 일단 R부터 구하면 2R 구하는 게 낫겠다. 그죠? 2R 공식은 sin A분의 스몰 a 이거 바로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얘가 5분의 아까 3이었나요? 5분의 3에다가 저희가 구한 5 되겠죠? 1분의 5라고 적으면 될 거고요. 그래서 3분의 25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제가 또 뭐 하고 있네요? 사인 값 안 보고 코사인 값 쓰고 있어요. 사인이라고 적어놔놓고 여기는 요거 4 적어야죠. 4죠. 4 그쵸? 4잖아요. 5분의 3이 사인이면은 코사인이면은 사인 값은 4분의 1 5분의 4죠. 5분의 4 사인 값이 이거 빠뜨렸어요. 그래서 얘는 4분의 25 이렇게 되겠다. 얘는 4분의 2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몇 배만 하면 돼요? 4분의 25에 이제 2R이니까 8배 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8 하면 되니까 저희가 찾고 싶은 값은 100 하고 나오네요. 뭔가요? 어떻게 길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사인, 코사인 값이 5분의 3이니까 저는 5분의 4일 거고요. 사인의 얘가 2R인데 4분의 25 저기다가 8 곱기 여기다 8 곱하면 되니까 50이네요. 또 왜 이렇게 오늘 곱하기 더하기 안 되네요. 8을 곱하면 2 곱하기가 똑같죠. 아무 생각 안 해야겠습니다. 일일이 적을게요. 오늘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50하고 나오겠네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그러니까 여기가 직각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직각입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 직각삼각형인데, 그래서 이게 또 내저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직각이죠. 그때 물어본 건 PQ의 길이는 얼마이겠습니까? 이렇게 대각선에 들어간 형태를 물어봤습니다. 얘를 뭘 써야 되겠냐라고 보는 건데, 일단 길이를 갖다 다 구할 수 있겠죠. 쟤는 1대 2대 루트 5의 비를 갖고 있는 거라서 얘가 2루트 11, 2루트 5겠죠. 2루트 5니까 여기 원의 반지름이 그냥 루트 5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피타고라스 얘기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체가 2루트 5라고 보면 되겠죠. 2루트 5인데 얘는 또 1대 2대 루트 2가 되는 거라서 2루트 5가 되기 위해서는 루트 2를 나눠주면 되죠. 2루트 루트 2 나누기에는 얼마? 루트 10하고 될 거예요. 필요한 길이를 다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AB의 길이 나왔고, 그러면 여기 있는 PQ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다, 그죠?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해변의 길이에 관련돼서 하면 되니까 A각만 하면, 각 A만 알아내기만 하면 저희가 뭔가를 쓸 수가 있겠다, 그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넓이를 써도 상관은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직각이고요. 아래도 이렇게 직각이죠. 그럼 얘는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하는데 그 길이를 갖다 적어볼게요. 얘는 이렇게 4이고 얘는 2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루트 10이고 여기도 루트 10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거 넓이는 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가 4가 될 거고요. 밑에 있는 넓이는 2개 곱하면 10이니까 2로 나누니까 5 하고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총 넓이는 9다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고 동일한데 이번엔 이렇게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잘라내서 이 길이가 4이고요. 이 길이가 루트 10이고 그 다음에 또 동일하게 이렇게 갖고 가서 이렇게 또 잘라내면 얘가 2고 실제 길이는 영 안 맞지만 그냥 봐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 각을 저희가 A라고 해서 이 각을 쓰게 될 거죠. 그죠? 사이각으로. 그럼 요 녀석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둘이 합치면 항상 몇 도 돼야 돼요? 180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 각을 제가 A각이라고 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각은 저희가 뭐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저희가 이렇게 표현이 될 거거든요. 그럼 실제 그러면 두 개가 합쳐서 180이 되는 두 각의 사인의 표시법은요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예각이 됐든 둔각이 됐든 그러면 이쪽에 왼쪽에 있는 녀석에 대한 이제 넓이식도 이거거든요. 2분의 1에 4 곱하기 루트 10에다가 사인 A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더하기 얘가 왼쪽일 겁니다. 오른쪽도 2분의 1에 2 곱하기 루트 10에 여기도 사인 A 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유는 여기는 요각에 대해서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A를 원래 해야 되겠지만 얘가 가로 기준이 되니까 사인 A 그대로 하실 거고 180에서 어떤 각을 빼본들 그죠?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이니까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똑같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2분의 1을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2가 되고 1이 되고 그러면 3루트 10 그죠? 3루트 10에 사인 A 이렇게 될 겁니다. 요게 이 넓이에요. 근데 아까 구해놓은 이 넓이가 아까 얼마였냐면 두 개 합쳐서 9였거든요. 9였기 때문에 사인 A만 정리를 저희가 한다면 일단 얘 정리는 3일 거고요. 그러면 10분의 3루트 10하고 일단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저희가 이제 A를 구할 수가 있었고요. 자, A를 구했으면 저희가 반지름 외접은 반지름 알잖아요. 그러면 바로 PQ가 삼각형에서 외접원의 반지름 사인 법칙 쓸 수 있겠죠? 그거 쓰면 되겠죠. 외접원은 2루트 5일 거고 이때 사인 A 값이 지금 구해졌어요. 10분의 3루트 10이고요. 저희가 알고 싶은 각의 길이는 A 이렇게 되니까 A는 그래서 A로 정리하면 2루트 5에다가 10분의 3루트 10 이거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정리 하나 해주시면
5 하나 나가. 일단 이거 약분 되겠죠? 이거 5 될 거고요. 그리고 위에도 5가 생기겠죠. 그러면 천천히 하면은 3 곱하기 5 곱하기 루트 2 필수학교가 다 적고 있습니다. 암산 안 하고요. 그럼 3루트 2 하고 나오겠네요. 저희가 찾는 여성의 값은 3루트 2 하고 나와서 답은 1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는 방식에서 이걸 직각 라인으로 그어서 넓이를 구했느냐 아니면 거의 또 반대되는 형태겠죠. 대각선 방향으로 그어서 또 두 개 더하는 형태에서 넓이를 구했느냐 요거를 통해서 두 개를 같은 넓이를 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 항목으로 볼게요. 여기도 외접원이네요. 외접원이 있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랬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첫 번째, A가 5이면 그러니까 A 값에 따라 달라지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A가 5이면 R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지금 물어본 건데요. A가 5가 오면 3대 4대 5죠. 3대 4대 5가 직각이 됩니다. 직각. A가 직각이 되겠죠. 그러면 sin A 값이 1일 겁니다. 그래서 A가 바로 2R 되겠죠. A 값이 5니까 2R이 5다. R은 얼마? 2분의 5. 그렇게 기억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서 얘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저번에 제가 정수로 된 B 4개 알려드렸죠. 3대 4대 5, 5대 12대 13, 8대 15대 17, 7대 24대 25. 그게 보이면 바로 직각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R 값을 줬어요. 예저번에 값을 줬거든요. 그럼 미리 이제 정리해보면 되죠. A는 뭐 하면 되죠? 원래 sin A분의 이렇게 되니까 2R 곱하기 sin A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건데 여기에 R 값이 8라고 줬으니까 이 식에 그대로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넣으면은 8 sin A. 아, 얘도 맞는 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A 값이 1보다는 크고 루트 3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이 범위를 던져줬네요. 이때 각 A의 최대값은 60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범위를 주면 이 범위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각을 갖다가 구해보는 게 먼저거든요. 각을 한번 구해볼까요? 일단 A라는 길이를 줬고 그럼 그 길이에 맞춰서 저희 지금 각을 물어봤으니까 제2 코사인 법칙 쓰라는 거겠네요. 그러면 코사인 A는 하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A는 2 곱하기 3 곱하기 4에다가 9, 그러니까 3, 4는 그냥 25잖아요. 그죠? 25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될 테고요. 이때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표의적으로 나타내 보면 코사인 A 값이 뭔지는 현재 몰라요. 뭔지는 모르는데 일단 저희가 코사인 값의 이제 최대 최소를 막 구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값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A 범위가 이렇게 생겼으면 저기는 A 제곱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전에 A 제곱을 한번 구해보면 되겠네요. A 제곱은 그대로 1일 거고 1보다는 클 거고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1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저기에 25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 A 제곱을 구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4 양변에 25를 더하면 되죠. 그래서 25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24일 거고요. 얘는 12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정리해 봤을 때 내가 본 코사인 A는 위에 있는 값 자체가 저렇게 되니까 24로 또 나눠보다 정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 식에다가 제가 24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24로 나누면 24분의 25 마이너스 A 제곱이단 1이 될 거고요. 얘는 2분의 1하고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는 이 녀석은 뭘로 대치가 돼요? 코사인 A랑 똑같은 녀석이니까
이 녀석이 코사인 A다라고 저희가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코사인은 0도일 때 1일 거고요. 그리고 값이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0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각은 여기가 1이고 이쪽이 2분의 1이면 누가 최대? 이쪽이 최대값을 각이 가장 클 때가 이쪽이겠죠. 그죠? 이쪽. 코사인 값은 작아질 때니까. 그래서 2분의 1을 나타내는 구간은 어디야? 60도. 예, 이렇게 해서 맞는 말이다. 라고 찾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녀석도 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준 범위를 가지고 그대로 각으로서 하나씩 가져가야겠죠. 맨 마지막 각적인 표현을 나타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인가요? 좀 화려하게 생긴 녀석이 하나 남아있네요. 밑에. 일단 목이 빼고 자를게요. 아이고. 생긴 것부터가 좀 하기 싫게 생겼다, 그죠? 자, 여기 봤는데, 그림과 같이 지구 한 경도에 따라 일정한 높이의 원형 궤도로 움직이는 두 개의 위성이 있답니다. A하고 B가 있는데, 여기서 지표면하고 만나는 중심을 이은 직선이죠. 그러니까 B에서 여기 중심까지요. O라고 일단 적어볼게요. 얘랑 그대로 쭉 이었을 때 만나는 걸 D, 그리고 C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일단 빛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빛이 내려오는 방향, 그러니까 빛 방향이죠. 중심 방향이고 빛이 내려오는 방향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놨네요. 평행하게끔 빛빛 대합씩 내려놨네요. 그렇게 되고 저기에 DBC라고 했어요. DBC 위에 있는 각은 26도. 그림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말로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풀 때 보면 한글 읽을 때 특정 그 명칭만 보고요. 그림 보면서 맞나 안 맞나 확인만 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잘 안 읽으면 좋아요. 선생님들 어떠신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건 빛의 방향하고 직선 AC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32도이다. 두 개 이제 이루는 각을 그렇게 줬고요. 26도랑 32도. 자, 위성에서 지표면까지 거리 H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표면까지 하면 어디겠어요? 당연히 중심으로 들어가는 녀석이잖아요. 그죠? 중심으로 쭉 들어가는 녀석에서 거기 딱 마주치는 거니까 표시해본 요거죠, 요거. 요거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겠습니다. 지표면이 내려가는 거니까. 항상 그에서 중심으로 탁 내려온 게 수직일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B일 거고 여기가 B일 거다. 뭐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빛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가 이제 달라서 위치에 따라 조금씩 틀어지겠죠. 그거를 저희가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니까 한번 이제 천천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길이를 봐야 되니까 여기가 R일 거고요. 여기도 R이니까 동일하게 여기도 R이고요. 밑에도 R이겠죠. OC 길이도 R일 거고요. 원에 관련된 식이 나오니까 하나하나 길이만 잘 잡아주셔도요.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항상 저희가 이제 찾는 거는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 써야 되니까 삼각형을 하나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삼각형을 찾을 때 눈에 딱 보이는 삼각형이 일단 제가 지금 파란색을 꺼놓은 거랑 연관이 있으니까 요렇게 하나 생각하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쭉 이만큼 내려와서 요런 삼각형이 하나 보이시죠? 여기가 O일 거고요. 여기가 B일 거고 그리고 여기를 C라고 했다면 요런 삼각형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죠? 요렇게 보일 때 여기는 요 각이 26도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 하는 각은 잘 모르겠고 각을 일단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억각 찾아야겠죠. 저기는 26도이고 그다음에 요 각이 뭔지는 모르는데 이게 지금 빛이 평행하거든요. 그래서 B에서 C로 내려간 거하고 그 다음 내려간 거하고 저기만 잠깐만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빛이 평행하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게 둘 다 빛이라고 봤을 때 지금 여기 OC 이렇게 지나가는 요 라인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여길 C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서 올라갔는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느낌 이렇게 될 텐데 여기가 26도가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빛이 평행은 어디냐면 이 녀석이 이렇게 평행이잖아요. 그럼 평행 입장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게 억각이라고요. 얘가 억각인데 얘가 32도. 억각으로 얘도 얼마? 32도 이렇게 되니까 이 녀석은 180도에서 이쪽 각이 나오죠. 이쪽 각이 32도를 갖다가 저희가 180도 해야 되니까 148도 이렇게 나오나요? 여기가 148도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여기가 148도죠. 똑같은 거를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작은 각도 나오겠네요. 둘이 합치면은 174도니까 여기가 6도 하고 나오겠네요. 이렇게 먼저 각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뒤에 거는 일단 지울게요. 이쪽은 그러니까 빛이 평행하니까 평행에 따라서 하나의 삼각형이 나왔고 그 세 삼각형의 각을 잡아본 겁니다. 그래서 각부터 잡아봤어요. 억각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리고 얘는 또 왜 안 달아질까요? 얘가 또 남는 또 신기한.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각이 나왔는데요. 그럼 이 삼각형이 나왔으니까 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제 잡으면 되겠다, 그죠?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쪽에 있는 길이는 이쪽에 있는 길이죠. 여기 있는 길이는 아까 저희 여기 D가 이쯤에 있다 치죠. 요걸 저희가 구하고 싶으니까 요 녀석이 H일 거고요. 요게 R이잖아요. 요만큼이. 그러니까 얘는 R 플러스 H라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거고 길이를. 그리고 요 C까지 요 빨간색으로 긋는 이 녀석은 그냥 반지름이잖아요. 이게 R이고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두 녀석에서 길이 알고 각 아니까 식을 하나 저 사인 법칙을 통해서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겠죠. 왜냐면 각각의 변에 마주보는 각을 알잖아요. 148도인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R이 또 쳐다보는 거에 대한 각을 알고 있으면 26도임을 또 알고 있고 하니까 그럼 사인의 148도라고 하는 녀석은 제가 쳐다보는 대변이니까 여기 R 플러스 H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사인 쳐다보는 26도에 대한 거는 얘가 바로 R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H에 대해서 나타내라 라고 했으니까 일단 두 녀석 크로스 해야겠죠. R 그러면 사인 26도에다가 H에다가 사인 26도는 R에 사인 148 하고 될 거고요. 그러면 H의 사인 26도라고 하는 녀석은 넘어가는데 R로 묶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R로 묶어주시면 얘는 사인 148도 마이너스 사인 26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저희는 H만 알고 싶잖아요. 공간이 좁으니까 위로 가서 정리하면 H는 그러면 사인 26도 분의 사인 148도 마이너스 사인 26도에다가 뒤에 뭐요? R만 이렇게 탁 곱해진 녀석이 되겠네요. 보기에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녀석을 찾으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각이 너무 크고 보기에서 얘가 이제 없다면 각 변환한 거거든요. 각 변환한 거니까 사인은 제가 그랬죠. 두 녀석을 합쳐서 180이 되는 녀석은요. 무조건 같은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이다라고 했을 때 사인 A, 그 사인 A 하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A하고 같다 아까 봤잖아요. 그러면 얘가 148도죠. 얘가 148도인데 얘랑 같은 건 누구? 합쳐서 180 되는 거는 무조건 같은 겁니다. 사인의 32도는 똑같아요. 그래서 보기에 혹시 148이 없으면 사인 32로 바꾼 거고요. 또 간혹 가다가 요 녀석도 바꾸는 경우가 있겠죠. 얘는 그러면 사인 얼마로 보면 될까요? 174도. 뭐 이렇게 커지냐? 170이 아니고
154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154도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교환해서 적으니까 요거 일부러 보기에서 바꿔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대로 보이는 걸 하면 좋은데 그거까지 한번 생각하셔서 보기 찾으시면 아마 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실전 문제까지 일단 한번 해봤고요. 대부분 사인, 코사인 관련된 단원에서 길이를 물어보거나 각을 물어보거나 하는 경우가 나오면 무조건 삼각형 하나 찾으시거나 아니면 사각형 찾으셔야 되고요. 어쨌든 거기가 원에 내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처음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계속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도저히 안 될 때는 답지 보고도 이제 참고 많이 해보시면서 어떤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고 또 걔를 어떻게 그림을 따와야 되는지를 반복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다른 것도 이제 물어보실 거 있으신가요? 있고. 다른 거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없으시면 1분만 제가 물 좀 마시고 좀 목 좀 가다듬고 등차 수열 오늘 할 거 정리만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만 설명하는 거니까요. 네. 문제 풀이는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일주일간 선생님들께서 푸실 거니까 이제 이번 주면 거의 늦은 학교를 제외하고는 시험이 거의 마무리가 될 텐데 아마 다음 주도 하실 선생님이 계시면 좀 힘드시겠지만 예, 좀 시간 좀 내셔가지고 좀 해보시고요. 자, 등차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설명인데요. 등차는 이름에서 나오죠, 그죠? 같은 차를 가지고 있는 수열이죠. 그래서 수열이 존재할 텐데 어떤 A1, A2, A3 하면서 수열이 존재하겠죠. 딱딱딱딱 이렇게 갈 텐데요. 그래서 어느 특정 AN까지 갈 건데 그 앞까지 좀 보면 AN-1, AN 요까지 어떤 수열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얘는 등차 수열이니까 거기에 있는 차가 일정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다르게 말하면 차가 일정하다는 말은 먼저 D부터 생각을 해보면 D는 앞탕에서 D탕을 뺀 이렇게 차가 일정한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A3에서 A2를 뺀 게 똑같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동일하게 내려오다 보면 AN에서 AN-1 뺀 것까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고 한 번만 더 가본다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까지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걸 정리 하나만 해보면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으나 문제에서 나오진 않겠으나 하나 정리할 수가 있겠죠. 뭘 정리할 수 있냐면 AN 플러스 1은 AN이라는 거에다가 항상 뭐 한 거야? D 하나 더해준 거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수열을 배울 때는 요거까지 정리해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다 그랬어요. 점화식이 있을 때는 요 녀석이 점화식이 항상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가 보였다 그러면 얘는 등차 수열에 이어서 바로 등차 수열식을 세웠었고요. 지금은 점화식 단어 자체는 없는데 그래도 점화식을 생각해놓고 이제 보면 예전에는 이제 점화식으로 식을 바로 세웠었는데 지금은 그건 없거든요. 다 대입해가지고 확인해서 세우는 건데 좀 대입하면서 들어가는 거를 건너뛸 수 있겠죠. 그래서 점화식은 사라졌으나 점화식에 관련돼서 기본 대표 예전에 대표 점화식이 원래 12가지인가 3가지인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교과서에 실려 있던 거는 6가지가 대부분 실려 있었고 또 활용되는 건 9가지가 활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걸 예전에 다 외웠고 문제를 풀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사라졌어요. 사라져서 뒤에 있는 형태는 나오진 않으나 교과서에 있던 대표적인 그 6가지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아서 제가 그 6가지는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일단 그 점화식 해드릴 거예요. 1번이니까 미리 하나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이 녀석하고 같은 말이 뭐냐. 점화식이라는 걸 보자 얘가 등차다는 확인하는 식이잖아요. 얘랑 똑같은 거는 강을 우리가 나열을 할 때 같아야 되잖아요.
뭐로 일치하는데 D로 일치한다. 그걸 나타내는 표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am 플러스 2에다가 am 플러스 1을 뺀 거와 am 플러스 1에다가 an을 뺀 것 또한 같겠죠. 둘 다 dd 되잖아요. 요 식이고 한쪽으로 몰아치면 얘가 말하는 건 am 플러스 2 마이너스 2 am 플러스 1 플러스 an이 되고요. 0이라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두 녀석을 또 우리가 등차수열의 점화식이다 말하는데 요 녀석이 자세히 보시면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점화식 6번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점화식 6번을 예를 들어서 저거만 보면 나중에 잠깐 해드릴 텐데 그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PAM 플러스 2 플러스 QAM 플러스 1 플러스 RAN이 0이고 이때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0이 될 때라는 전제 조건에서 이게 점화식 6번인데 위에가 그대로 똑같다 해서 이걸 6번으로 푸는 아이들 상당히 많은데요. 이거는 모양이 똑같이 생겨서 그냥 등차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구분을 해 놓으시면 참 좋고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얘가 등차에서 일단 D를 한번 살펴본 건데요. 그럼 다른 형태로 보게 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이거잖아요. 여기에다가 더하기 D를 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D라는 값의 크기만큼을 더해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A2라고 하는 거는 A1에다가요 D를 하나 더한 거고요. A3는요 A1에다가요 D를 2개 더한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넘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요 녀석의 넘버는 2번인데 요 녀석을 하나 더했고요. 요 녀석 넘버가 3개인데 얘는 2개를 더했습니다. 그러면 요 끝에 있는 AN 이 식을 구할 수 있겠네요. 요 녀석은 첫째 항에다가 D를 더할 건데 몇 개? 하나 모자라게 갖고 있는 넘버보다 항상 하나 모자라게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2일 때 하나, 3일 때 2개, n이었으니 n-1개 이렇게 D가 더해진다라고 해서 일반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그러죠. 일반항 AN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요. A1 플러스 n-1의 D 하고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요 녀석은 어디에 사용되면 좋으냐면 항을 구할 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이라는 말은 A10은 물어봤을 때 A1 플러스 9D 이런 식으로 해요. A12 이러면 A1 플러스 11D 이렇게 사용할 때 좋아서 얘는 항을 구할 때 용이합니다. 그럼 식을 구할 때는 저희가 보통 식을 하면 어떻게 해줘요? n에 대한 식으로 바꾸거든요. 왜 d는 숫자이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보세요. 요 녀석도 실수값을 던져줄 거고요. 첫째 항을 줄 거고 d도 특정 실수값을 줄 겁니다. 저희한테. 그 주게 되면 남는 거 미지수는 n밖에 없어요. 여기도 보면 식이 an식이잖아요. 여기도 n식이니까 n식으로 정리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미리 요 식을 정리해서 그 모형도 알아두시면 매번 정리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얘는 n으로 정리하면 dn 플러스 첫째 항 마이너스 d 이렇게 정리돼요. 얘는 뭐 할 때 좋으냐면 식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요 모양은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상당히 좋을 거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예제를 한번 보시면 돼요. 만일에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뭐 3이야 라고 줬다면 아이들은 전부 다 어떻게 푸냐면요. 일반항 배운 대로만 2 플러스 n-1에 3 이렇게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3n 플러스 2 빼기 3 이렇게 해가지고 3n-1 이런 식으로 구해냅니다. 항상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일반항식에다가 그대로 한 거잖아요. 항상 그렇게 요 단계를 여기서 항상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바로 가자는 거죠. 어떻게? 식을 세우는 식에서는 bn 그러면 3n 하면 되고 첫째 항에서 얘 바로 빼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두 단계가 탕하고 사라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을 구할 때는 일반항이 a1 플러스 n-d임을 확인하시면 되지만
요걸 풀어제낀 식으로 나타낸 식은 dn 플러스 첫째 항 마이너스 공차라고 기억을 하셔서 빠르게 보시면 될 거고, 그럼 요 일반항이 등차수에서는 항상 n에 대한 1차식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다가 an 식이 나왔는데 걔가 n에 대한 1차식이에요. 그럼 얘는 바로 등차 수열이다라고 바로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모양을 많이 봐주시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 가장 많이 이제 초창기 때 물어보는 게 뭐냐면 공차수 구하는 걸 물어보거든요. 공차를 구하라 그러는데 공차 구할 때 뭐 이문항 갖고 제가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주는 거죠. 이제 공차에 대한 구하는데 A7이 뭐 10이야 라고 줄게요. A 뭐 11이 얘가 18이다 이렇게 많이 줬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때 D 구해봐 라고 말을 하면 아이들 또 어떻게 하냐면요. A7은 A1 플러스 6D 얘가 10이고요. 그리고 A11은 A1 플러스 10D 이렇게 돼서 얘가 18 해갖고 둘을 연립한단 말이죠. 이 녀석을 연립해서 푸는 게 가장 대표적 형태입니다. 이게 원래 이래요. 다 이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들, 저한테 안 배운 애들 이거 공차 구하라고 다 이렇게 푸는데요. 이 식을 그럼 잘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연립해서 풀겠지만 빼면 그래서 나오죠. 4D가 8 해가지고 D가 2 이렇게 찾을 거고요. 특정식에 갖다 껴갖고 이제 또 첫째 항도 찾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될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항을 던져주면요. 그냥 이 넘버에서 넘버끼리 차가 바로 가시면 이렇게 적지 마시고 여기 차가 몇 개죠? 넘버 7번, 넘버 11번이죠. 그럼 얘가 바로 4D가 하시면 되고 여기 차가 바로 8에서 D 바로 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네. 원리는 이유가 이거죠. 얘가 항상 하나예요. 항상 하나이기 때문에 빼면은 넘버 차이에 공차만 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번 적지 마시고 바로 항을 주면서 저희한테 공차를 물어본다던가 일반항을 물어보면 그 넘버에서 빠르게 공차를 찾을 수도 있으니 일반항에 넣어서 적는 형태, 항을 구하는 적는 형태는 막 습관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애들이. 그거를 많이 하지 말고 그 형태가 보여주는 걸 보게끔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단계가 줄어지고 생각하는 게 조금 넓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공차 일반항 구하는 거하고 그다음 식 세우는 모양을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차수에서 일반항을 배우고 나면 나오는 게 뭐죠? 등차 중항 나오고 그에 대한 식이 나오는데요. 얘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첫째 항에 A1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A1 플러스 D가 있었고 A1 플러스 2D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양 끝 두 녀석을 더해보니 뭐랑 똑같다? 요 가운데 녀석의 2배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A, 이 녀석을 B, 이 녀석을 C라고 전제했을 때 가운데 녀석의 2배를 해줬더니 양 사이드 주 녀석 합과 같더라.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B는 2분의 A 플러스 C 이렇게 되는데 실제 뭐 구하는 느낌이냐면요. 어떤 A와 C의 중점 구하는 거다라고 보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얘를 등차 중앙에 하는데 그럼 얘가 되게 잘 쓰입니다. 잘 쓰인다는 게 뭐냐면 등차 수열에서는요. 어떤 특정 한가운데 있는 값을 보면 좌우의 합이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등차 중앙이 공차에 따라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공차가 1인 경우에는 뭐 등차 중앙에 그러가도 좀 넓게 봤다면 20도 되고 30도 되고 계속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중점만 되면 좌우 대칭 그 점에서 좌우 대칭이 되는 거는 전부 등차 중앙이 된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했을 때 그 중점 기준으로 무조건 좌우 끝 두 합이 같으면 그래도 등차 중앙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합할 때 요거 많이 사용하니까 등차 중앙 공식만 보지 마시고 걔가 의미하는 거는 그러면 A와 C의 중점을 나타내는 게 B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나을 거예요.
자, 요렇게 일단 등차 중앙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 요소로 들어가는 이제 합인데요. 합을 한번 가서 만들어 보도록 해볼게요. 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합은요, 일단 10 가지고 이제 생각도 많이 할 텐데, 일단 만들게 된 게 저희 그 자연수 가지고, 자연수 합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연수도 결국에는 등차수열이잖아요. 일씩 증가하니까. 자, 1, 2, 3, 4, 5, 6이 있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플러스 1을 한 거고요. 여기도 플러스 1을 한 거고, 여기도 플러스 1을 한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반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얘는 뭐 한 거죠? 얘는 방향성이, 자, 방향성을 보면 이는 방향성이 이 방향성일 때는 플러스 1인 거겠죠? 그럼 방향성을 반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의 방향성을 보게 되면 얘는 뭐 한 거예요? 마이너스 1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방향성을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1을 한 겁니다. 왼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죠. 오른쪽 방향은 저런 느낌이고. 그럼 이때, 자,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1이라는 값에서 2가 됐다라는 거 요 녀석을 활용한 거죠. 플러스 1을 한 거예요. 6이라는 거에서 5가 될 때는 뭐요? 밑으로 갔으니까 요 녀석을 활용한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이쪽으로 항이 하나가 넘어갔어요. 이쪽으로 땅 하고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발동이 된 거고, 이쪽에서 위쪽으로 탁 넘어왔다는 건 그 공차의 반대인 마이너스 1이 발동이 된 거거든요. 합을 구하라고 하면 제일 앞에 있는 값과 제일 끝에 있는 값을 만약에 더했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1하고 6을 더하면 그 다음 나오는 녀석은 1이 하나는 더해지잖아요. 앞쪽은 플러스 1이 발동이 되는 거고 뒤쪽은 마이너스 1이 발동이 돼서 하나씩 앞으로 다가온다 생각하셨을 때 얘는 2가 될 거고요. 얘는 5가 될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또 하나 더한 3이 될 거고 얘는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적히는 거죠. 그럼 얘를 정리하게 되면 무슨 말이죠? 전체를 2개씩 짝을 지었어요. 전체를 2개씩 6개를 짝을 지웠고 그 다음에 합은 항상 똑같겠죠. 이유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서 실제 증가된 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으므로 얘는 둘의 합인 7하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얘가 약분이 되어주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3, 7이 21 이렇게 해서 구해야겠죠. 요걸 갖다 그럼 식으로 한번 나타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가 첫째 항이니까 첫째 항일 겁니다. 맨 마지막은 L이다. 마상이라고 보통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D가 발동이 됩니다. 근데 L은 뭐가 발동이 돼요? 마이너스 D가 발동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녀석은요. A1 플러스 D에다가 또 D가 하나 더 추가가 될 거고 이렇게. 그 다음 더하기. 그 다음에 L에는 D였는데 하나 더 빠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끝없이 더해질 겁니다. 끝없이. 그리고 어딘가 한가운데 뭐 어디까지 가겠죠. 이런 식으로. 끝없이 더해질 텐데 그럼 얘를 정리해 보면 얘도 2개씩 짝이 지어지니까 전체 몇 개였는데 n개였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요. 그래서 A1 플러스 L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등차수의 합은 정리하는 식이 나오죠. 그 식이 바로 SN이라고 볼 수 있는데 SN은 그 이 핀의 N 곱하기 첫항 플러스 말항 이렇게 해서 유추한 다음에 만들어낸 겁니다. 얘가 등차수열 합이거든요. 근데 이 L은 말항인데 말항은 N항일 때 말항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AN식이겠죠. 그래서 얘를 풀어서 정리하면 EN일 거고요. 이때 L은 AN하고 똑같으므로 AN이 아까 뭐였어요? A1 플러스 M마 1D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넣어주니까 A1이 하나 더 생겼죠. 그래서 2A1 플러스 M-1의 D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한 부분은 요 두 식이 쓰이는 겁니다. 요 두 식. 근데 학교에서나 문제집에서 요까지만 보거든요. 요까지만 보니까 요 녀석을 갖다가 이까지만 보고 문제를 보통 보면 개념은 솔직히 다 한 거거든요, 지금. 이것과 하면 뭔가 조금 아쉬워서 좀 더 한 발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발만 더 나가볼게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럼 정리를 한번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합이라는 SN은 두 가지 식을 갖고 있어요. 2분의 n의 첫째 항 플러스 말항 이렇게 되겠고 걔를 정리하면 2분의 n의 2a1 플러스 n-1의 b 이렇게 된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일반항일 때 걔를 풀어주면 식을 구할 때 상당히 용이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얘도 그걸 하기 위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면 2분의 n이 될 거고요. 얘를 풀게 되면 dn 플러스 2a1 마이너스 b 하고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그럼 n에 대한 2차 형태의 식이 되겠죠. 2차 식이 될 테니까 풀어주면 2분의 d n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다가 2를 그대로 나눠서 적겠습니다. 그러면 a1 마이너스 2분의 d x로 묶으면 이런 느낌이겠죠.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SN은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정리할 수 있냐면 SN은 항상 2차식이라는 겁니다. 합은 등차수열의 합은 항상 2차식이고요. 요런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요게 SN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자, A를 정리 하나 해보겠습니다. A는 2분의 D를 저희가 A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B를 확인할 수 있어요. B는 바로 2A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B라고 한 녀석은 누구죠? A1에다가 2분의 D를 뺀 건데 얘는 위에서 A라고 정해놨으니 얘는 A1-A라고 해도 같은 말이겠죠. 여기서는 뭘 정리할 수 있어요? A1이라는 걸 정리할 수 있어요. A1은 그러면 A 플러스 B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째 항을 알고 있고요. 공차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얘를 토대로 뭘 세울 수가 있을까요? 일반항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일반항 AN은 아까 배웠죠. 공차에다가 M 붙이시고요. 공차가 D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DA에다가 M 붙이면 되고요. 그리고 첫째 항 A1에다가 D를 빼면 된다. 이랬죠. A1-D. 그러니까 A 플러스 B에다가 2A를 빼게 되니까 B-A 하고 이렇게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얘를 정리해 보면요.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만일에 SN 식이 있는데 여기가 만일 2n제곱 플러스 뭐 3n이었다 이렇게 된다면요. AN을 구할 때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A 값이 2인데 2A에다가 N을 붙여서 4N 하시면 되고 B에서 A를 빼, 3에서 2를 빼, 그래서 플러스 1 하시면 합에서 등차수를 합으로 가는 게 이렇게 간략해집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네요. 제가 여기 제곱을 적어놨네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간략하게 보실 수 있고요. 일단 백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백이 된다라는 거는 모양을 갖다가 정리해서 보시면 되거든요. 비교해서 보셔도 되고요. 여기서 일로 가는 느낌, 그러니까 위에서 AN에서 SN 갈 때 느낌은 반대로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정리 한번 해보면 이러겠죠. 자, SN에서 어디로 AN으로 갈 때는 A가 존재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배, 제일 앞에 있는 녀석을 기준으로 볼 거니까 여기서 SN이 있을 때요. SN은 AN 제곱 플러스 BN 이렇게 되니까 이때 AN으로 갈 때는 2배를 하겠고 N을 붙이고요. B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AN이라는 거에서 SN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겠냐 되겠죠. 그럼 AN을 적으면 AN이 일자식이니까요. 여기서 일단은 혼돈이
되겠지만 일단 모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일자식이 없다. 얘는 어떻게 할 건지를 보겠죠. 여기서 그러면 SN은 갈 때 두 배 그냥 백을 해야 되니까요. 반을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여기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된 요 녀석을요. 여기 뒤에다가 여기다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B 플러스 2분의 A의 N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SN에서 AN을 갈 때는 앞에 거 두 배에다 뒤에서 빼면 되고요. AN에서 SN을 갈 때는 앞에 거를 반을 나누시고 그 나눈 거를 뒤에 있는 B에다가 더해 주셔서 N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왔다 갔다 빠르게 해결이 되세요. 혹은 뭐 식을 가지고 바로 판단을 하셔도 되고요.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는 저희가 아까 AN식 잡아봤잖아요. AN은 뭐였어요?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 이게 바로 저희가 찾는 녀석이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SN은 어떻게 하면 되죠? 반을 나눠요. 그럼 2분의 DN 제곱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2분의 D를 여기 뒤에 요 자리에다가 더해 주시면 되겠죠. 더해 주면 쟤는 더해 주니까 뭐가 돼요? A1이고 마이너스 2에서 2분의 D를 더니까 2분의 D만 남겠죠. 거기에 N 하고 되는데 이 모양 보시면 저기에 있는 모양 똑같죠? 이렇게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얘가 바로 AN에서 SN 가는 거 그리고 SN에서 AN 가는 거 AN에서 SN 가는 거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 넣으시면 좋겠고 그냥 외우면 자꾸 헷갈리니까요. 꼭 왔다 갔다 많이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셔서 스피드 있게 사용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나중에 저희가 이제 원래는 예전 같으면은 미적분 해가지고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극한 이렇게 갔는데 그 단원 자체가 미적분 이제는 저희 수2에 그냥 미적분을 먼저 해버리는데 그죠? 거기에는 극한이 빠져 있어요. 극한 자체가 빠져 있다 보니까 함수의 연속부터인가 하여튼 수열의 극한은 없어요. 그냥 단순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아마 이렇게 갈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극한 미적분으로 샥 하고 넘어가 있거든요. 그 미적분을 나중에 가서 볼 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거 하나 살펴볼까요? 여기에 요만큼 정리해서 볼게요. 자, 그러면 볼게요. AN은 항상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예요. SN은 그럼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예요. 그럼 둘을 극한을 하고 싶으면 극한 발동이 안 됩니다. 극한 발동이 안 되니까 발동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차수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AN이라는 식에다가 뭘 하나 곱해야 돼요? N을 하나 곱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SN은 그대로 쓸 거예요. SN은 그냥 AN 제곱 플러스 B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얘는 어떻게 두 배를 하면 되고요. N 될 거고 플러스 여기는 B 마이너스 A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N을 하나 곱했으니까 얘가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에 N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차수 이렇게 맞췄어요. 그럼 여기서 극한을 하겠죠. 무한대로 보낼 때 뭐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순서대로 적으면 SN분의 NAN하고 적을 텐데요. 그럼 이렇게 극한을 물어봤을 때는 최고청의 개수로 값이거든요. 그럼 A분의 2A가 될 테니까 이 극한 값은 2가 나옵니다. 항상 이래요. 그 다음 만약에 뒤집어 놨다면 2분의 1이겠죠. 어느 쪽이 AN 쪽 방향이 항상 2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등차 수열에서 차수를 맞춰서 극한을 한 녀석은 항상 A 값이 뭐든 B 값이 뭐든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항상 2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간혹가다 문제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이면 요 녀석 보이면 고민하지 마시고 항상 얼마? 2. 만약에 분자분 뭐 바꿔놨을 거예요.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 2분의 1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어요. 원래 AN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요. SN이라고 하는 게 N1부터 계속 가서
an-1 해서 an까지 더한 게 sn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n-1까지 합은 a1부터 어디까지? a의 n-1까지의 합을 나타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식을 갖다가 뭐 하면 빼버리면 sn-sn- 하고 나올 텐데 이때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요? an만 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n자리에 1을 넣어버리면 s1-s0이 되는데 s0은 없잖아요. 그래서 n은 항상 2항부터 넣어야 해 라고 이렇게 사용이 돼서 아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안 하고 바로 an에서 sn을 구하거나 sn에서 an 구하는 거를 갖다가 해봤는데요. 그걸 해봤는데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석은 이거예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귀찮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석 때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제를 한번 또 가볼까요? 아까 동일하게 만에 하나 sn이 있는데 얘가 2n제곱 플러스 3n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에 있어서 an을 구하라 라고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적어야 돼요. sn-sn-1은 하고 적고요. 그래서 2n제곱 플러스 3n에다가 마이너스 2n-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n-1 이렇게 하셔서 풀어주는 거죠. 2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n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자 이거 날라가겠고요. 그 다음에 3n 날라가고요. 또 정리해주니까 얘는 4n 플러스 1하고 나오더라. 이렇게 푸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풀어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에 1을 넣죠. 5 나오고요. S1에도 1을 넣어봐요. 저 식에다가 1을 넣으니까 5가 나왔어요. 얘가 만족을 하게 되면 뒤에다가 원래 n은 이렇게 2항부터여야 돼 라는 걸 적어야 되는데 값 틀면 안 적어도 되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항상 2단계를 거쳐왔어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배운 거 한번 써볼까요? 얘가 sn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an은 뭐 하면 돼? 앞에 거 2배 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b에서 앞에 거 빼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왜 2단계를 거치냔 말이죠.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항상 이럴 텐데 굳이 왜 이래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구분은 해야 되잖아요. 요 녀석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제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래서 SN을 보시면 모양이 항상 기본적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AN 제곱 2차식이니까 2차식 기본 어떻게 생겼는데요? C까지 원래 적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때 첫 번째 기울 이때 이 C가 0이다. 이렇게 되면 이 SN의 모양은 AN제곱 플러스 BN인데 아까 등차수열 합공식에 의거하면 C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죠? 요 녀석은 정석식입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을 가지고 AN을 구했을 때는 뒤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를 굳이 적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 녀석의 an은 뭘까요? 그냥 저희가 한 모양이랑 동일하게 나옵니다. 플러스 b 마이너스 a 하면 되고 요 뒤에다가 굳이 적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a1과 s1은 항상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는 말을 안 적으셔도 되고 이대로 끝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일에 c가 이번에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면 SN의 모양은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 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때 ANC가 다르냐? 아니요,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있는 식에 상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 1이 있었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뒤에는 마이너스 1을 하겠죠. 결과적으로 상수는 의미가 없어요. 이 식을 구함에 있어서. 그래서 식은 똑같이 나옵니다. 어떻게? AN, EAN 플러스 B 마이너스 A 똑같이 나와요. 단, 원래 정석식이 아닌 거죠. 정석식은 C가 0이 아니 아까 그 2차 수열 합에서 봤던 C가 없어야 되는데 있어요. 있으니까 얘는 뭐냐면 뒤에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1항부터 정식적으로 더해진 식이 아니라
이항부터 발동이 되는 식이다라는 거서 여기다가 꼭 얘를 적어 주시면 돼요. 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A1은 어떻게 구해? 여기 이 식에서 못 구하는 거잖아요. A1이 바로 누구야? S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바로 저기 식 여기에다가 넣은 게 A1이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얘가 첫째 항이다만 따로 하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등차수열 합이 나오면 상수가 있는지 없는지 보셔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그거를 이제 적었거나 안 적거나 분리된다라는 거. 예전에 제가 학생일 때는 저 SN이 AN 플러스 BN 플러스 C형인데 C가 0일 때와 아닐 때를 저렇게 적어주면서 N이 이보다 커야 돼 안 돼? 그거만 적혀만 있고 설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왜 그러네 뒤에 막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식을 뜯어보면서 알게 된 거죠. SN식을 뜯어보니 애초에 C가 없는 게 정석식이어서 없는 게 맞는 거고 C가 0이 아니었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건 뭐냐면 2항부터 더해진 거다. 예,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등차수열에 대해서 합의예요. 여기에 응용되는 부분 하나만 추가해주면 이제 완전히 끝입니다. 오늘 할 개념적 내용은요. 그럼 제가 설명드린 요것만 알고 계시면 등차수열 문제는 거의 다 푸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자연스럽게 갖고 계셔야겠지만요. 뭐 하냐면 간혹 갖다 응용 문제에서 이렇게 줘요. A1 플러스 A2 플러스 A3가 어떤 값 m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주고요. 그리고 저 뒤에다 주는 거죠. A에 뭐 122가 있고요. 그 다음에 A에 121이 있고요. 그 다음에 A에 120, 저 뒤에는 세 개를 더해서 얘가 N이다. 이렇게 주면서 뭔가를 구하라. 그런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때 특징이 있어요. A1하고 맨 마지막인 요 두 녀석 값은 어때요? 더했어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 증가하면 뭐 된 건데? 플러스 D 된 거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갔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D 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A1 플러스 A에 120이 한 거나 A2에다가 A에 120을 한 거나 그 다음에 그러면 A3 한 거에다가 A에 120 한 거는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같은 값을 가져.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얘 둘을 더했다면 얘를 다른 식으로 나타내는 이거 하나 체크해야 돼요. 얘는 A 플러스 마랑, 그러니까 수탕하고 마랑이겠죠. 얘를 준 거니까요. 요거의 뭐야? 세개한 게 바로 n 플러스 n이 된다. 이렇게 될 거고 또 모양을 좀 더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는 2a1 플러스 121의 d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예, 요렇게 바꿀 수 있는 거 하나만 익혀두시면 예, 다른 모양까지도 정리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요. 여기 이제 채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개념 원리나 혹은 다른 책들에 있어요. 근데 있는데 어디 있냐면 알아두면 좋은 거, 그죠? 알면 좋은 거, 알아두기 뭐 이런 식으로 줘요. 그러니까 애초에 개념에서 주면 좋은데 왜 거기 안 줬냐면 어렵거든요. 이해하기가 그냥 바로 봤을 때. 그럼 뒤로 저 뒤에 해놓고 이렇게 풀면 좋아. 근데 단순히 그러니까 책을 만드는 분들도 생각을 해봤겠죠. 뭐 외워서 푸는 건 수학이 아니다 보니 못 외우게끔 하고 싶으니 뒤에다 빼놓은 거예요. 관심 있는 애들은 그 과정을 보고 그걸 한번 써보고 관심이 없거나 암기할 것 같으면 아예 애초에 하지 마. 이렇게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면요. 내가 이제 등차수에 대해서 모든 게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혹시 애매한 부분이나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되셨으면 저희 교환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기침이 또 시작되는 것 같은데 감기도 아닌데 기관치가 문제인가요?
저거 하고 오고 나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새집 증후군 같은 뭐 그런 건가 봐요. 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자, 여기에 그러면 등차 수위가 까지겠죠. 저기 등차 수위라고 젠에서 아까 그 라인 코스의 활용 한번 보실 수 있으면 거기 한번 봐보시면 좋을 거고 문제는 저기 실전까지 다 해서 한 56문제 정도 되겠네요. 요까지만 일단 보면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 이게 이거거든요. 처음 4개의 항의 합은 마지막 4개의 합은 이렇게 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활용해하고 쓰시면은 예, 사용하기가 편하시니까 그걸 토대로 그걸 토대로 아까 구할 수 있는 건 결국엔 뭐겠죠? 첫 당 플러스 마랑의 값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적응하셔서 등차 이렇게 하시면 되고 등비도 당연히 이게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는 게 있겠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등비 기본적 저희가 책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설명해드린 다음에 거기서 또 SN에서 AN을 빨리 가는 방법과 또 AN에서 SN 빨리 가는 것을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것도 갖고 계시면서 또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알고 계신 것보다 머릿속에서 꺼내고 직접 탈 수 있게끔 연습하는 거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이들 설명하다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도 나는 설명할 땐 되게 뿌듯하거든요. 아, 애들이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고 문제 잘 풀겠지. 근데 현실은 전혀 안 그래요.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안 만들어요, 애들은. 귀찮아가지고 만들진 않아요. 그냥 이해가 되면 넘어갔다가 또 그때는 빠르게 그걸 사용해서 풀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면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되게 답답하죠. 나름 뿌듯했는데 아, 이 애들은 다른 데서 배우는 애들보다 좀 빠르겠지? 그래서 좀 나은 성적을 받겠지? 이런 기대는 그냥 기대일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해주는 아이들도 간혹 몇 명 있긴 한데 처음에 서울에서 내려왔을 때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이해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걔는. 그래가지고 학교를 가서 이거를 다 풀어버렸네요. 친한 친구들한테.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 수열 수업을 할 때 학교 성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그걸 알고 있던 애. 근데 웃긴 건 당사자는 틀려왔다는 거. 친구들은 다 맞추고. 이거 볼 때마다 좀 답답하죠. 그래서 왜 애들 알려줬냐, 알려주지 말아라 그랬는데, 뭐, 혼자 제 딴에는 그렇게 빨리 푸니까 친구들이 신기해 했나 보죠, 그 당시에. 그래서 알려줬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걔한테 배운 친구는, 이거 되게 빠르고 좋네 하고 쓰고, 본인은 이해됐다고 좀 등한시한 거죠. 시간이 지났는데 막상 시험을 갔더니 헷갈리더래요. EA 한 다음에 A 빼기 B인지 B 빼기 A인지. 가르쳐주면서 되게 뿌듯했대요, 본인도. 애들이 자기를 우러러 봤다면서 막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던데. 그럼 뭐예요? 자기는 틀렸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 부분 설명할 때 꼭 말을 하거든요. 뭐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건 괜찮은데 일단은 경쟁 상대라고 생각이 되면 시험 끝나고 알려주든지 해라. 아니면 진짜 좋아하는 친구만 살짝쿵 알려주든지 이렇게 하라 그러거든요. 너네는 아쉽지만 뭐 수시에 모든 경쟁을 다 갖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순간 너한테 손해다 하라고 이제 많이 말을 하죠. 지금 애들은 잘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그때 애들은 참 알려주는 대로 쭉쭉쭉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또 야근 애들은 바로 빨리 배우잖아요. 이런 거. 무조건 또 알려달라 하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거를 갖다 잘 이해를 하셨으면 저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보고 푸셔야 된다. 막 풀어버리면 외우는 애들한테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남들한테 막 알려주는 애들이 있다면은 걔네들 입장에서는 또 선생님의 또 스킬 하나를 뺏기는 거랑 똑같으니까 잘 갖고 계셨다가 예, 좀 똘똘하고 이해 잘하는 아이한테 툭툭툭 던져주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요단원 공부할 때 아이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상담할 때 보면 제일 많이 학년에 따라서 하는 게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이 올 때는 2차 함수 가지고 보통 테스트 하면서 모의 수업을 하고요. 고등학교 2학년이 오면 이 수열 가지고 해주거든요. 수열 갖고 해주는 이유는 이거예요. 너네들 알고 있던 게 이거지. 그런데 요런 것도 있는데 너네 이거 몰랐지. 우린 요런 거 해주는데 오고 싶으면 오고 말란마. 이렇게 하고 이제 툭 던져놓고 가면 거의 와요. 한 진짜 8에서 90%는 오거든요. 그래서 상담 스킬이나 모의 수업 용어로도 이런 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써주면 또 효과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풀어버리면 또 얘도 의미 없어지잖아요. 다른 데서 다 아는 거기 때문이니까. 적당히 보여주고 가지고 계셔서 하시면 좋은 용도로도 이렇게 상담 용도 혹은 수업 용도로도 이 부분은 활용하시기가 상당히 좋으세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모의 수업 할 때도 이 부분을 택했던 이유는 처음에 수업을 들으실 때 확 와닿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 마음을 한번 진짜 저런 게 있네. 나도 저런 거 익혔으면 좋겠다 하는, 그리고 모든 구간에 저런 게 또 있을까라는 또 의구심도 생기고 궁금함도 생기고, 예, 그래야 이제 확 빠져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번에 제가 2단원을 그때 골라가지고 한번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한테도 한번 해보세요. 요 단어이 딱 깨어 있는 애들은. 그리고 고1 애들이 오잖아요. 고1 애들 왔을 경우에는 솔직히 1학기 거는 별로 보여줄 게 많이 없어요. 그죠? 2차 함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꼭지점 빨리 찾는다던가, 뭐 길이 빨리 구한다던가,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일반적이라서 많이 보여줄 게 없고, 2학기 또 앞쪽 부분도 그냥 집합 명제라서 보여줄 게 없는데, 유리함수, 무리함수 하면 우리 또 해본 것처럼 학교에서 하는 방식이나 다른 학원에서 하는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쉽고 정리할 수 있는 게 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또 모의 수업으로 잡으시면 또 아이들 마음을 확 끄는데 효과가 있겠죠. 너무 또 사짜 느낌이 나니까 너무 많이 해주시지 마시고 약간만, 살짝만 보여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개념 정리해봤고요. 일단 문제를 56문제 있으니까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 시간의 여유가 좀 더 되신다 그러면은 시험이 끝나는 선생님도 계시거나 아니면 고등부가 없으신 선생님들은 쌤도 등차 수열까지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등차 수열은 뭐 풀이를 해보시면 쉬운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쭉쭉쭉 나갈 수 있도록 일단 기본은 여기인데요. 좀 더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쌤까지도 바로 보셔서 다음 주에 등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비 마무리 지어버리면 남는 거는 기납적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기납법은 이거는 뭐 가볍게 하고 넘어가도 될 겁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얘는 그냥 예제 문제 몇 개 풀면서 같이 보면 되니까 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날 보니까 선생님들 자녀와 함께 여행을 가시든지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실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은 말씀하신 대로 휴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날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만일에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시간이 되시면 뭐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면 보강 형태로 다음 주는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도 만일에 2번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저도 시험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여유롭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은 하는 걸로 하고 수목금 중에서 편하신 날 선생님들 많이 오실 수 있는 날을 정하면 그날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화요일까지 준비해 오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일단 설명할 건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